자, 8회차 문제 빨리 풀기로 하죠. 아까 7회차에서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빨리 풀어야 됩니다. 자, 1번 가시면 행정법 관계에서 틀린 건데, 자, 1번. 자, 공무서 사인도 그 행정청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그 공무서 사인은 행정 주체인데, 자, 이때 행정청 지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 이러한 그 공무서 사인 처분 등에 대해서는, 자, 이 피고는 이제 행정청인, 자, 공무서 사인입니다. 자, 이번에서, 자, 대법원은 조세 원천 징수무자인데, 우리가 원천 징수 행위는 처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원천 징수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법령된 그 부과된 의무를, 자, 당연히 이행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부과한 거예요. 자, 법령상에서 부과된 거예요, 지금. 자, 법령상 부과된 거죠. 그래서 일단 원천 징수는 처분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야. 이제 여기서 원천 징수 무자도 주체입니까? 아니면 과세관청 도와주는 이행보조자. 자, 과세관청 도와주는 보조기관이죠. 자, 맞고. 자, 4번에서 성업공사가 한 체납도 압류된 처분인데, 이때 자, 피고는 위임청인 세무서장이다. 아니면 공매처분은 자, 권한 위임받은 성업공사다. 성업공사 피고했지. 답은 4번이고요. 자, 2번. 행정법 효력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과 규정 등의 특별 규정 없이 법령이 바뀌었을 때는 변경점 발생한 사항은 자, 구법령 적용이다. 맞지? 자, 그리고 이제 행위 당시 법이 있을 때 원칙은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법령이지. 맞고. 자, 이번에서 건설업 면허 수첩 대여 행위가 자, 그 행위 후에 법령 개정으로 취소 사유에서 삭제됐다면 신법을 적용해서 건설업 면허 취소한 것을 취소할건 하는 건데, 일단 이번 질문은 소고표 금지 원칙상 원칙은 행위 당시 국법 적용입니다. 자, 이런 판례였었죠. 이 판례 가끔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요 국법이에요. 이제 국법에서는 자, 국법상에서는 이제 그 건설 면허 수첩. 자, 요 수첩 대여잖아. 수첩 대여했을 때는, 이때는 뭐 건설업 면허 취소하기 때, 자, 면허 취소하겠다. 자, 면허가 취소된다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 갖고, 자, 바뀌었지, 이제 법이? 바뀐 법입니다. 바뀐 법은, 자, 수첩 대여한 것과 관련돼서, 자, 면허 취소 사유. 이 면허 취소 사유에서 삭제한 거야, 이제. 삭제했어. 그러면 이제, 바뀐 법은, 자, 건설업 면허 수첩 대여도, 자, 면허 취소 안 되겠지, 이제? 그렇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요 A가 있는데, 요 A가 지금 국법 시행 당시에 요 수첩 대여했어요. 자, 국법 시행 당시 대여했으니까, 국법을 적용해서 건설업 면허 취소할 거냐? 아니면 자, 신법을 적용해서 취소한 것을 다시 삭제했으니까 다시 취소해서 부활시킬 거냐? 그런 문제야 지금. 그치? 자, 이래서 우리는 자, 신법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행위 당시 국법 적용입니까? 행위 당시 국법 적용이지? 원칙상 신법은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판례는 지금 구법령을 적용시켜서 자, 건설업 면허 취소해야 된다. 그런 판례죠. 그러면 이제 일단 2번 틀렸죠? 3번. 자, 계속된 사실과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가요건 사실 등에 대해서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고표 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나오는데, 일단 3번은 맞아요. 그렇죠? 계속된 사실이잖아. 자, 계속된 사실이니까 진정소고표, 부진정소고표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신법을 소고표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자, 4번 가면 법령이 전문 개정됐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 부칙 경과 조항도 모두 실효된다. 전문 개정일 때는 다 실효합니다. 자, 맞는 질문이고 3번.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에서 이제 그 전문직 공무원인데 전문직 공무원이 과거에 이제 뭐 지금 얘기하면 계약직 공무원이야. 그래서 이제 이때 요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기간을 갱신할 건지 아니면 연장하지 않을 것인지는 지방자치장 재량이에요. 맞고. 자, 닌가면 공중보건의사인 채용계약 해지에 대해서 자, 공중보건의사니까 지금 처분이야, 계약이야. 자, 계약이라서 얘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자, 당사자 소송이지. 자, 그래서 창덕공필 안내원이죠. 이 비원 안내원의 근무 관계는 자, 공법상 계약 관계 아니면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냥 민사계약. 자, 민사계약이라서 사법상 민사계약이다. 맞죠? 자, 이래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직원 관계도 민사소송이지? 맞고. 자, 미음에서 한국마사회도
항공 마사에도 사법상 법률 관계일 뿐이지 처분은 아니잖아요. 맞죠? 자, 비읍가면 자, 국가나 지방자치에 근무하는 청원권 경찰은 얘는 이제 공법관계예요. 공법관계니까 소송은 민사소송, 자, 행정소송. 자, 이건 행정소송이지.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기억, 디귿, 리을. 자, 4번 지문. 자, 사인의 공법행위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냐? 행정절차법은 자,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와 관련된 일반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도 없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통지조항 없습니다. 자, 틀렸죠? 우리가 이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처분이 처분 아니에요. 응? 개별적 검토설. 자, 개별 사안마다 검토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검토하는데 판례 중에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처분서 인정해 준 거. 건축신고 반려한 거하고 또 한 가지. 착공신고 거부한 거, 착공신고 거부한 거, 이 두 가지. 그래서 건축신고 반려하고 착공신고 거부한 것은 얘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지만 처분성 있어요. 중요한 판례죠. 자, 니은은, 자, 니은은, 자, 그러니까 착공신고 반려한 것은 처분성 있으니까 항고 소송 대상인 처분성 있지. 맞지? 자, 디귿에서 요 디귿이 함정입니다. 자, 주민등록 그 전입신고잖아. 이 전입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잖아.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행정청한테 접수됐을 때 수리했을 때지. 자, 수리했을 때니까, 자, 디귿 틀렸지? 자, 릴에서 낙골땅이야, 낙골탑이야. 낙골탑은 수리 요한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 둘 다 아니야. 그렇죠? 둘 다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신고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거부했다고 해서 처분인 거야, 처분 아니야. 신고사항도 아니니까 그죠? 그냥 거부할 수 있는 거지. 거부했다고 해서 재판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부해도 낙골당 지면 됩니까? 신고사항도 아니니까 그죠? 그냥 지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낙골탑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서 얘는 반려했다고 해서 처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거기 이제 그 4번 이제 기억 디귿 리을이네. 그지? 아까 3번은 자, 니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 니은하고 뭐가 틀렸어요? 비읍 틀렸고. 자, 5번 문제에서 법규 명령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1번 많이 나왔죠. 올해 또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어떠한 법규 명령이 자,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더라 하더라도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됐다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이다. 맞지? 자, 2번 추상적인 법규 명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죠. 우리가 입법 부작위는 뭐해요? 자, 어떻게 구제합니까? 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 왜 처분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 입법 부작위와 관련된 불법 방법 뭐야? 자, 진정 입법 부작위라면 헌법소원이지. 헌법소원 한다든지, 자, 또는 이제 입법 부작위 때문에 행정상에서 손해가 생겼으면 국가한테 국가 배상 청구하면 되지. 자, 판례 중에서 국가 배상 인정한 판례. 군 법무관 판례. 그래서 이제 그 군 법무관 보수조항이죠. 보수조항을 법관하고 검사에 준해서 정하라 했는데 안 정했잖아. 자, 그런 경우라면, 자, 그때는 이제 국가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자, 그거 있었고. 자, 3번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 위임은 법령의 범위 아니라는 상한계가 적용될 뿐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 위임 같은 반드시 구체적 범위 정해서 할 필요가 없으며 자, 포괄도 가능하다. 맞지? 자, 4번에서 자, 교육조례죠. 자, 누가 표고해요? 교육감. 자, 일단 그래서 이제 2번 지문이 자, 옳지 않고요. 6번 문제. 허가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너무 짧아 이게. 자, 기한이 너무 짧아. 어떻게 하면 돼? 자, 이때 이제 이 기한은 얘가 허가 자체의 존속 기간이 아니고 조건의 존속 기간이다. 맞지? 자, 기억 맞고요. 자, 조건의 존속 기간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요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자, 갱신 신청하면 되겠지? 갱신 신청. 근데 거기 니은 가면 허가의 조건의 존속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이 없이 허가 기간이 만료됐어. 자, 만료됐을 때 이때 허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봐서는 안 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지금 자, 니은에서 허가의 조건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 안 했잖아. 안 했으니까 지금 갱신 신청 안 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간이 지났어요. 기간 지났으면 허가 효력은 상실된 거지. 이제 기간 지났으니까. 자, 니은 틀렸고.
자, 그래서 종전의 허가 기간이 도래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의 허가의 유효 기간이 지나서 기간 연장 신청했지? 이 기간 연장 신청은 종전 허가의 갱신 신청이에요? 아니면 기간 지났으니까 종전 허가 없어졌어요? 종전 허가 없어졌지? 뭐야, 그러면은 새로운 별개 허가 신청이지? 자, 그래서 얘는 별개의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거 틀렸지, 지금. 자, 리을 행정절차법 따르면 특정 영업허가 신청 내용을 못 인정해줘.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상에서 신청 내용을 다 인정하잖아. 신청 내용을 못 인정할 때는 자,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안 해도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때 리을에서 허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맞지? 그래서 기억과 리을을 옳겠죠. 자, 7번 문제. 자, 특허 인가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데, 자, 사업인정이야. 사업인정은 성격 뭐야? 자, 사업인정은요, 뭐 수용권, 공익사업과 관련돼서 사업 시행자한테 그 땅을 뺏어올 수 있는 수용권 준 거, 수용권 권리 준 거니까, 특허. 자, 그리고 특허고. 자, 2번 가면, 개인 택시 운송 사업도 양도 양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 얘가 이제 그 대물적 행정행위라서 양도 양수하는데 뭐가 생겨되는 거야? 자, 위반 사유지? 위반 사유 승계합니다. 자, 위반 사유 승계하니까 이때, 자, 양도 양수 전에 있었던 양도인 등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는 양수인 측한테 승계되니까, 자, 양도인의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서 양수인한테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지? 맞고. 자, 3번에서 조합설립 인가죠. 이 조합설립 인가의 유무가, 자, 조합과 조합원 사이 내부적인 관계에 영향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죠. 요 조합원 사이 관계는 민사 문제인 거야. 민사 문제고 우리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인가라는 것은 요 인가는 개인과 개인 문제예요. 국가한테 지금 수용권 받는 거야, 지금. 국가한테 수용권 받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유무하고 자,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 내부 관계는 관계없다는 거지. 영향 줄 수 없다. 그렇지? 그래서 3번은 맞아요. 자, 4번 가면 자,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공유수면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무 양도 양정의 요력은 유효하다 나오는데 자, 공유수면 매립면허잖아.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성격 뭐야? 특허야, 특허인데 이 특허를 양도한 거야. 특허가 이제 A가 공유수면 매립면허였었는데 이 특허를 특허 사업 양도한 거야. 양도하면 개인과 개인 사이 양도 넘어갑니까? 아니면 자, 행정정의 보충행위로서 인가해줘야 됩니까? 인가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행정적 인가를 통해서 넘겨줘야지. 보충해줘야 넘어가는 거지. 개인과 개인 사이 어디 특허를 넘기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 자, 근데 우선 이제 특허를 받아야 되는데 우선 이제 그렇죠?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 안 받은 거야. 우리가 인가 없이 했잖아. 인가 없이 한 것은 처벌 요건, 효력 요건. 인가 없이 한 것은 효력 요건이잖아. 자, 효력 요건이니까 인가 안 받았으니까 이 약정 효력은 얘는 무효지, 무효. 자,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4번 틀렸지. 8번. 자, 8번도 문제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뭐냐면, 어려운데, 어려운 건 아닌데,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 했었잖아. 법률 행정 행정행위. 자, 법률 행정 행정행위하고 준법률이 있었죠. 자, 차이가 뭐야, 차이점이 법률 행정 행정행위는 사람의 정신작용 중에서 무엇이 요소? 의사표시 요소. 준법률은 사람의 정신작용 중에서 의사표시를 제외한 의사표시가 제외된 뭐 판단, 인식, 관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에는요 의사표시, 판단, 인식, 관념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있는데 근데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무엇이 요소냐면 의사표시 요소야. 의사표시 요소이기 때문에 자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 한 대로가 생겨요. 근데 준법률이죠. 준법률은 의사표시가 없어. 여기는 의사표시 제외한 거야. 제한, 판단, 인식, 관념이니까 여기는 이제 의사표시 없으니까 법에서 정한 대로가 생긴다.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아니지. 의사표시한 대로. 준법률은 의사표시 없으니까 법에서 정한 대로. 자, 법에서 정한 대로가 생긴다. 그렇죠? 자, 일단 1번 틀렸죠? 실제법적 이런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거지. 내용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수업 중에 제가 설명할 때 그랬잖아. 발명특허.
자, ABC가 발명특허, 요 A가 있었어. A가 발명특허 신청한 거야. 발명특허 신청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자, 요 발명특허 신청하면 행정처에 뭐 해줍니까? 발명특허 출원 공고. 자, 특허 출원 공고하지? 자, 특허 출원 공고 해줘요. 자, 공고하는데, 자, 공고해주면 여기서 이제, 자, 이 공고 뭐야? L한 사람이, 자, 발명특허 신청했으니까, 자, 얘보다 먼저 요 갑기술을 먼저 발명한 사람은 이제가라. 알려주는 거야. 자, 알려주니까 이제, 자, 요 BCD가 이제 자기가 먼저 발명했다고 이제기한 거야. 이제기했지? 자, 이제기하니까 이제 여기서 뭐 합니까? 자, 특허청이 그런 거야. B 너가 발명권자야? 하면서 자, 요 B가 이제 발명권자래. 발명특허 내줬어, 이렇게. 그러면 이 발명특허 성격 뭐야? 발명특허는, 자, 누가 이 갑기술 발명권자인지 다툼에 대한 판단행위지? 판단이니까 이거 보겠어. 확인행위지? 확인행위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발명특허 어디까지야? 발명특허 역할은 누가 발명권자인지 판단 내준 거야, 판단만. 그치? 근데 우리가 보세요. 근데 우리가 발명특허를 받았잖아? 발명특허를 받은 자는요, 어떤 걸로 생겨요? 독점적인 생산, 판매권 생기지? 독점적으로 이제 이 기술을 적용해서 독점적인 생산, 판매할 거 아니야. 생산, 판매에서 권리 생기지, 권리? 자, 권리 생겼어. 이 권리는 어디서 생긴 거야? 발명특허 준 거야? 만약에 이 권리를 발명특허가 줬으면 얘는 특허인 거야. 그치? 근데 이 권리 발명특허 줬어요. 발명특허는 단지 누가 발명권자인지 판단한 거고, 이 권리 누가 줬어? 이 권리는 법이 줬죠, 법이. 법에서 정한 결과 생긴다. 응? 그래서 이제 확인 공증 같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법에서 정한 대로가 생긴다. 그렇게 설명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한 대로가 생기는 거고, 준법률은 의사표시한 대로, 아니면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법이 정한 대로, 법에서 정한 대로가 생긴다.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지문인 거고, 자, 이번 가면 공정력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뿐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 사실행위, 민사행위 인정된다. 안 돼. 그렇죠? 공정력 어디 있는 거야? 오로지 행정 처분이 있어요. 처분만. 법규명령, 사법행위, 비권력행위 다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만? 처분에만 있어요. 처분에만. 자, 세 번째. 행정행위 불가 변력이 발생했을 때 행정청은 당의 행정행위 직권 취소할 수 없는데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불가 변력이 생기면 직권 취소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됩니다. 둘 다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답은 고를 수 있어요. 왜? 답은 4번 딱 나오니까, 그지? 그래서 거기 우리가 공정력인데, 공정력에서 어때요? 공정력은 유효하다고 통용되는 거지, 적법하다고까지는 통용되는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국가 배상은 취소한다는 판결 써야 돼? 아니면 취소한다는 판결 없어도 돼? 판결 없어도 바로 민사법원이 손해배상 해줄 수 있죠? 해줄 수 있으니까 일단 4번은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처분의 위법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잖아, 지금. 맞죠? 맞기 때문에 4번은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 그렇죠? 다 아는 지문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답은 고를 수 있겠죠, 4번으로. 자, 9번 문제. 자, 다음은 행정의 부관 중에서 적절한 것은 1번. 부담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치 않았을 때 그때부터 부담부 행정행위 당연히 효과가 상실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담부 행정행위는 당연히 효과가 상실되는 게 아니라니까. 당연히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해제 조건하고 기한이야, 기한 종기. 그렇지? 자, 일단 9번은 1번 틀렸어요. 그렇죠? 2번. 형식상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 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부관만 취소합니다. 이건 뭐야? 얘는 부진정 일부 취소지. 진정 일부는 뭐야? 진정 일부는 부관만 소송 제기하고 부관만 취소하는 거잖아. 그래서 진정 일부 어디 있어요? 진정 일부는 부담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담 외의 부관은 부진정 일부 취소지. 그렇지? 근데 판례에서는 부진정 일부 취소를 또 허용하지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다 취소하죠. 전체에 대해서 다 취소합니다. 그러든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든지 또는 방법은? 응? 그 서면 지하상가 판례, 그 서면 지하상가 판례에서 20년 기한 붙은 도로주민허가 다 취소하지? 다 취소하든지 또는 20년 기한을
33년 바꿔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변경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33년 변경 청구했는데 행정처 거부하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부관의 부담이야. 부담 외 부관은 부담 외 부관의 소송 형태는 전체에 대해서 다 하든지 아니면 처분 변경을 구해보고 거부당하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2번은 자 틀렸고요. 자, 3번 부담은 일방적 부과할 수 있고 자, 협약 형식 갖고 미리 정한다 부과할 수 있다. 맞지? 자, 4번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 근거 없으면 재량행위도 부감 붙일 수 없다 나오는데 아니지. 그렇죠? 재량행위는 법에 근거 없어도 부감 가능합니다. 기속행위에 붙인 부가 무효지. 자, 그리고 보시면 되고 10번 자, 위헌 위법인 법령의 근거에서 행정처분의 효력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데 1번 대법원은 자,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불가증이 생겼어. 자, 많이 봤던 거잖아. 불가증이 생기면 위헌 결정 소급 변경돼 안 돼. 불가증이 생기면 소송이 안 됩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소급해야 돼. 해봤자 재판도 안 돼. 해봤자 재판도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불가쟁력이 생겼을 때는 소급이 안 되잖아. 이것을 엄청 많이 했던 판례죠. 그렇지? 두 번째, 자, 대법원은 조세부가 근거가 되었던 법령 규정이 그 후에 위헌 선언됐을 때 위헌 법률 집행력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을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 일단 이제 이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이 뭐겠어요? 성격이 위헌 결정 후에도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더라도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자, 일단 2번 맞습니까? 아니면 자, 이 조세 부과의 근거 법이 위헌 나왔잖아. 자, 위헌 나왔으니까 위헌인 법에 근거해서는 집행 안 됩니다. 집행 안 되니까 일단 2번 틀렸지. 그렇지? 자, 3번. 자, 이거야. 3번이 뭐냐면 이거 기억나세요? 자, 행정처분이 먼저 있었어. 처분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위헌 나왔어. 자, 이런 경우라면 이 처분이 하자가 취소야 무효야. 자, 여기는 제가 그랬잖아. 앞으로 지금 헌재 판례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 대법원 판례하고 헌재 판례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취소 무효. 취소. 헌재 판례는 원칙 취소. 원칙 취소지만 예외적으로. 자, 예외적으로 이제 당사자 구제가 필요하다든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면 예외적으로 무효. 자, 이게 헌재 판례지? 만약에 위헌 나왔어. 위헌 나온 다음 처분했을 때는 그때는 무효. 그치?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일단 3번은 지금 대법원 판례잖아. 자, 대법원 판례는 지금 행정처분 후에 위헌 나왔지? 이런 경우라면 하자가 취소 무효. 취소다. 맞지? 맞습니다. 근데 4번은 지금 헌재 판례잖아. 헌법재판소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처분 후에 위헌으로서 선고됐을 때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의 위헌 정도가 심각해서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여지고 자, 또 한편 국민기본권 구제가 필요한 반면에 법적 안정성 요구가 비교적 적다면 이 경우는 무효인정 주겠다. 정확하지? 그래서 이제 요 4번 판례는 헌법재판소 예외 판례지? 그래서 헌재도 원칙은 취소지만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고 당사자 구제가 필요하다면 이때는 이때는 무효 봐주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4번은 맞아요. 2번 틀렸고. 자, 11번 행정계획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데 일단 1번 판례죠. 1번은요. 그냥 판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1번은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판례가 없어. 판례가 없고 이것도 똑같은 판례가 행정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행정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행정법원 판례까지 낼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그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그치?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상세계획인데, 이미 고시가 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이죠. 요 상세계획인데, 요 지역이 지금, 요 지역이 근린생활 지역이야, 여기가. 근린생활 지역,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 근린생활 지역이 뭐냐면, 거기 주거지역 있죠, 주거지역, 이렇게. 주거지역 있어. 이렇게, 요 주거지역 있으면요, 요 주거지역 앞에 뭐가 있어, 이제. 여기 앞에 이제 뭐 상가라든지 하고, 미용실도 있고, 뭐 슈퍼도 있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주거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이야. 이런 지역이 이제 근린생활 지역이야, 여기가. 그래서 이제 뭐 미용실도 있을 거고, 여기 이제 뭐 슈퍼도 있을 거고, 자, 목욕탕도 있을 거고, 많이 있겠지, 이제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이해하셨죠? 자, 이런 근린생활 시설인데, 근데 요 계획에서는요, 요 이미 고시가 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이죠. 요 계획에서는요, 요 근린생활 지역에다가 목욕탕을 설치하지 말아요, 목욕탕은. 자, 목욕탕 설치하지 말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목욕탕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요 계획에는 지금. 자, 요 고시가 된 요 계획, 요 상세 계획이죠. 요 상세 계획에는 자, 목욕탕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근데 이제 뭐 한 거냐면 이제 여기서 그 판매 시설이죠. 그 편의점, 그쵸? 자, 편의점인 판매 시설을 자, 이제 목욕장으로 바꾼 거야, 이제. 바꿔달라고 신고한 거지. 신고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요, 요 상세 계획에서 목욕장 할 수 없어요, 여기다가. 요 지역에 목욕장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판매 시설을, 예컨대, 자, 편의점 같은 판매 시설을, 자, 목욕장으로 이제 바꿀 수 없잖아. 바꿀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바꿀 수 없으니까 행정청이 이 지위 변경 신고 등에 대해서 수리해줘야 돼? 아니면 수리할 수 없어? 수리할 수 없잖아. 자, 수리할 수 없고, 이제 그냥 영업소 폐쇄 처분한 거야, 그냥. 그래서 수리하지 않고 목욕장을 질 수 없으니까 폐쇄 처분한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수리하지 않고 폐쇄한 처분이 적법이라는 거지. 적법이다. 왜? 어차피 여기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자, 그럼 판례인 거고. 자, 2번은 뭐겠어요? 자, 형량 혜택, 형량 흠결 오용약이 있으면 행정계획은 위법이다. 그런 판례인 거고. 자, 3번에서 건설부 장관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개선 방안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요 개선 방안이야. 요 개선 방안이 지금 보세요. 성격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야, 이게. 근데 비구속적 행정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어때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성격이냐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인데 앞으로 이것이 자 그대로 실시될 것 같아. 그대로 실시되고 자 실시되면요 이 개발제한구역 개선 방안에 근거해서 자 그 지역 사람들은요 어떤 기본권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도 기본권 침해하고 앞으로 법령 등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하다면 헌법소원 대상될 수 있잖아. 맞지? 자, 맞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 4번은요, 그 앞에 집은 안 봤지만, 그 뒤에 판례 본 적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도, 자, 앞으로 이제 법령에 의해서 뒷받침 되고, 기본권 침해할 수 있다면, 얘가 헌법소원 대상될 수 있는 거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4번이지, 이제. 4번이 뭐냐면, 1, 2, 3번이 좀 판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4번에 답을 줬어요, 그냥. 응? 그러니까, 뭐, 괜히 쓸 거 없다고, 그지? 어차피 답은 쉬운 데 있으니까. 그래서 4번 가면 문화재 보호지역이지? 문화재 보호지역은 문화재 보호지역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 있어 없어? 있었지? 있으니까 거부한 것은 처분이지. 처분이니까 4번 틀렸지? 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행정대집행법상에서 대집행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데 일단 1번에서 토지 건물 인도문은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 대집행 돼서 안 된다. 맞지? 자, 또 마찬가지야. 개고서라는 한 장의 문서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철거 의무하고 개고를 같이 할 수 없어? 같이 할 수 있어. 판례는. 한 장의 문서로 결합해서 같이 할 수 있었지? 자,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 2번도 이제, 자, 2번도 맞는 지문이지? 그래서 한 장 문서잖아. 이 한 장의 문서가 뭐겠어요? 얘가 개고서지? 개고서라는 한 장의 문서에다가 잦은 철거라고 명하는 거 같고 개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결합할 수 있잖아. 맞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대집행 했어요. 대집행 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제 한 다음에 비용 부과한 거야. 자, 비용 부과했는데 얘가 안 내. 안 내면 민사로 가겠어요? 민사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뻔한 얘기 아니야? 우리가 그쵸? 행정 대집행은 권력관계야. 권력관계니까 민사로 가야 되는 거야. 아니 강제징수야. 강제징수 하는 거지. 강제징수. 민사로 가는 게 아니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민사로 가는 거 아니고 강제징수입니다. 자, 틀렸죠? 자, 다음에서 이제 위법인 건물 공유자 한 명한테 한 개고 처분은 다른 공유자한테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공유자한테까지 효력을 미치려면 다 개고해야 되겠지, 다. 자, 3번 틀렸고 13번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공개한 장소에서 설치 운영할 수 없는 경우인데 그냥 이거는 암기하라고 된 거예요. 암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상정보 처리 언제 설치할 수 있어요? 자, 사유 암기하시면 이제 암기 방법이야. 그래서 이제 학교 교정인데 학교 교정의 교단에서 자, 교단에서 법이 허용하는 화재 예방. 자, 화재 예방에 시범을 보였어, 이렇게.
자, 교정의 교단에서 자, 법이 허용하는 화재 예방의 시범을 보였어. 그치? 자, 교정 뭐야? 교통 정보 분석, 교단, 교통 단속. 자, 법이 허용할 때. 그치? 화재 예방. 자, 시설 안전. 자, 시설 안전. 범죄 수사. 그래서 이제, 자, 이 6가지가 이제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하는 경우에요. 자, 이거 외에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기억, 니은 쭉 나오잖아. 거기서 이제, 자, 미음까지지, 미음까지. 요 미음까지 나와 있잖아, 지금. 그치? 그리고 이제, 자, 비읍하고 시옷이죠? 비읍하고 시옷은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자, 이것은 암기하셔야 돼, 암기. 그래서, 아까 조문은요, 법령인데, 법령은 암기하셔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암기 안 하시면 문제 하나도 안 풀려요. 자, 그래서 일단 13번은, 자, 2가지는 안 되는 거지. 14번, 취소 소송에서 가구제 등에 대해서 옳은 건데, 현행 행사소송법은 가구제 수단으로서 임시처분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다? 아니지. 임시처분 어디 있는 거야? 행정심판법이 있는 거지. 그쵸? 행정소송법은 뭐가 있어요? 임시처분이야? 그냥 집행정지야. 집행정지밖에 없잖아. 그치? 1번 틀렸고, 2번. 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원칙, 부정지원칙이지. 그치? 자, 3번째. 집행정지는요, 우리가 당사자 신청이야. 당사자 신청하고 법원 직권입니다. 마찬가지야. 임시처분도 직권 신청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4번이 맞겠지. 자, 4번인데, 집행정지 했어. 집행정지하면 이 집행정지 결정도 구속료 생겨요. 구속료 생기니까, 자, 행정청하고 그 밖에 관계행정처 구속하겠지. 구속합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이 옳겠지. 자, 15번. 처분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데, 뭐, 이건요, 좀 그냥 쉬운 문제야. 자, 그래서 이제 일단 1번 가면 많이 봤던 거잖아? 우리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원래 행정 처분은 행정 규칙에 근거해요? 법률에 근거해야 돼? 법규에 근거해야 돼요? 행정 처분은 국민이야, 국민. 그렇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규에 근거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원래는 행정 규칙에 근거한 것은 처분이 아니야. 근데 판례 중에서 행정 규칙에 근거해도 자, 어떤 구성원과 국민의 권리, 의무를 침해한다면 처분성이 있다는 판례가 있잖아. 그쵸? 그 판례에 제가 3가지 암기 말씀드렸죠? 뭐 있었어요? 불문 경고조치, 그거 하고. 건설교통부 내부 지침에 따른, 자, 항공노선 운송권 배분 처분, 그거 있었고, 또 한 가지. 뭐, 감면 불인정 통지, 그 3가지 있었잖아요. 그 3가지는 행정규칙에 근거한 건데 처분성이 있었잖아. 그 3가지 판례 중요한 판례고, 그래서 15번은요, 보세요. 행정정 지침이야, 지침. 이거 바꿔보세요. 바꾸면요, 행정규칙이잖아. 행정규칙에 따라서 내린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 설정과 의무 부담에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에 영향을 준다면 처분성 인정한다. 맞는 지문이지? 2번, 취소 소송에서의 처분성 위법이잖아. 우리가 행정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는 소송 요건 문제야? 본안심사 문제야? 본안심사 문제지. 그치? 소송 요건은 뭐가 요건이겠어요? 처분이냐, 그쵸? 얘가 소송 대상 처분인지 요건 문제인 거지.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는 얘는 본안심사 문제인 겁니다. 마찬가지야, 이제. 군의관의 신체적인 판정이지? 군의관의 신체적인 판정도 처분이 아니야. 또 뭐 있었어요? 중요한 거. 벌점부가. 자, 경찰서장이 벌점부가 있죠, 벌점부가? 벌점부가도 처분 아니잖아. 그치? 자, 그 4번인데, 4번이 이제 요 판례 처음 나왔어. 자, 그래서 이제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서 영업자한테 행정 제재한 거야 했을 때 당초 처분을 영업자한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대상이 변경된 처분이라고 아니면 당초 처음 처분이라고. 처음 처분이야. 그래서 이제 처분이 유리하게 바뀌었지? 이 경우는 처음 처분이지 변경된 처분은 아닙니다. 대상이.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쉬운 거야. 그냥 쉬운 건데. 자, 이거 생각해봐, 그냥.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그냥 한 가지 그냥 같이, 자, 비교해서 예를 들어볼게. 자, 만약에 과징금과 관련돼서, 자, 징액경정 했어, 징액경정. 요 징액경정은 당사자한테 유리한 처분이야, 불리한 처분이야? 불리한 처분이지. 그치? 불리하잖아, 지금? 자, 이때 이제, 자, 7월 1일 날, 자, 300만원 과징금 부과했어. 자, 7월 15일 날 300을, 자, 500으로 바꿨어. 징액했어.
이 경우는 자, 당초 처분입니까? 요 300이 500에 흡수해서 없어지니까 징역 경정인 대상입니까? 징역 경정 대상이지? 징역 경정이니까 당초 처분이 시야, 변경시야. 변경시지? 변경시잖아, 변경시. 그래서 만약에 처분 자체가 좀 불리하게 바뀌었을 때는 변경시 처분이 변경시 대상인 거야. 그치? 안 그래? 자, 봐봐. 이번에는 만약에 자, 7월 1일 날 과징금 500부가 있어. 이렇게 7월 1일 날 과징금 500부가 있는데 자, 이 500을 이제 7월 15일 날 과징금 300을 바꿨다. 자, 이거 뭐야? 지금 감액이지, 감액. 감액 경정이지. 자, 감액 경정은 얘가 자, 행정 처분 당사자한테 불리한 처분이야, 유리한 처분이야? 유리한 처분이지. 그렇지? 자는 지금 자, 변경 처분입니까? 아니면 이 감액은 당초에 처분해서 200을 직권 취소하고서 뺀 나머지입니까? 200을 뺀 나머지. 이 나머지니까 변경시야? 아니면 처음 당초 처분이야? 당초 처분 대상인 거지.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바꿔서 하세요. 바꿔서 하시면, 지금 행정청에 지금 영업정지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자, 됐는데, 변경된 것이 지금 더 유리하다는 거야. 유리하면, 변경된 처분이 대상이라고, 아니면 당초 처분이라고. 당초의 처분, 처음 처분이지? 요 처음 처분이 대상인 거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점 아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자, 16번. 다음 중에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1번, 자,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 자, 개별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거나 해석상에서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 이제 어때요? 이미 기간 지났으니까 더 이상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고, 처분청한테 행정처분 변경도 구할 요 없어요. 맞죠? 자, 이거 1번 잘 나오면 요즘에. 이걸 바꿔 얘기해봐. 이걸 바꿔 얘기한다면 원칙은 행정처분의 변경 구할 수 없지만 만약에 신청권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어. 자, 법이 있거나 또는 이제 해석상에서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행정처분을 변경 구할 수 있는 신청은 있다는 거지? 원칙 없지만? 자, 그 얘기고. 자, 두 번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 개시 결정은 처분입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많이 봤던 거잖아. 세 번째는요, 취소 소송하고 부당이득을 병합 심리했어. 자, 병합하면 취소 소송에서 취소한다는 자, 행정 처분이 확정돼야 돼? 확정돼야 돼? 선고하면 돼? 선고하면 되지. 확정 필요 없잖아. 자, 3번 틀렸지? 자, 4번에서 거부의 의무는 뭐가 있습니다. 그냥 거부는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는 이것은 요건 문제에서 심사할 문제야. 나중에 본안 심사 문제야. 본안 심사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 얻을 것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3번 틀렸고요. 자, 17번. 자, 다음 취소 판결 효과 관련돼서 적절치 않은 건데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치 않다 하더라도 전소 기판력 있는 법률 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 관계 될 때는 전소 판결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서 후소 법원은 자, 모순된 판단할 수 없다. 뭐겠어요, 이것은? 자, 일단 기판력 문제지? 기판력 문제인 거고. 자, 2번에서 판결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내용을 할 때,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당사자 신청 거부했는데 이 거부한 것을 뭐 했어 지금? 판결에서 취소했지? 자, 거부처분 취소했잖아. 거부처분 취소했으니까 뭐가 생겼어 이제? 또 거부해야 돼? 아니면 거부를 다시 반복할 수 없고 다시 거부한 것에 대해서 거부가 위법이니까 처분 내줘야 돼. 자, 처분 내주는 거지. 이거 보겠어요. 재처분은 뭐지? 구속력에서 우리가 구속력 내용 뭐가 있어요? 구속력 내용에 반복 금지요, 재처분 의무, 세 번째가 결과 재고 의무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재처분 의무야. 재처분 의무니까 이때 자, 판결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무니까 해야 된다. 처분을 해야 된다. 처분을 할 수 있다 아니야? 하여야 한다. 의무잖아, 의무. 그렇지? 이게 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볼 때하고 시험장에서 볼 때 틀려 이게 잘 있죠.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머릿속에 잘 안 남고 있죠.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얘가 항상. 그래서 재처분이기 때문에 자, 판결에 의해서 취소됐을 때 당사자 신청 거부할 때는 재처분 의무야. 의무니까 자, 처분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저 의무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또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 거부할 때, 인용할 때. 이 2008년도에는요, 이거 바꿨어요. 바꿔냈어요, 이렇게. 바꿔냈는데 어떻게 되냐면,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 신청을 인용하는 것일 때. 인용하는 것이야? 인용이 아니라고. 인용이 거부야. 거부야, 거부죠?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건축허가 신청했어.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행정청이 받아줘서 인용했지?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나한테 허가를 내줬어. 허가를 내줬으면요, 제가 재판했겠어, 안 했겠어? 재판 안 했겠지, 그치?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 안 했을 거고, 허가를 내줬으니까 재판을 해줘야 돼?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문이 거부야, 인용이야.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 신청의 거부야, 인용이야. 거부야, 거부, 인용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제 2008년도 문제에서는요, 이걸 거부를 인용 바꿔냈어, 이렇게. 인용 바꿔냈습니다. 그 문제는 엄청난 문제고. 상상할 수 없을수록 어려운 문제입니다, 걔는. 그쵸? 그런 질문까지 수험생이 판단할 수 있었을까, 그쵸? 뭐 지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지만, 그쵸? 그게, 그 당시 봤을 때는요, 그죠? 그렇게 바꿔낼 거라 상상 못했겠지. 자, 그래서 이제 거부가 거부 인용 아니라는 거 같이 하시면 되고, 자, 3번에서 행정처분 취소한다는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 판결 형성력에 의해서 당의 행정처분 취소나 취소송지 같은 별도의 절차 요하지 않고 당연히 취소가 생긴다. 뭐겠어요, 이거? 형성력. 형성력은 소급해서 효과 생기니까 별도의 통지 필요 없잖아. 자, 4번. 기판이 어디 미쳐요? 기판력은 이유야, 주문. 주문이야, 주문. 주문인데 또 주문 생각하시면 안 돼. 주문 안 나왔는데 하시면 안 되잖아. 그쵸? 지금 보세요. 주문을 어떻게 바꿔놨어? 판단 결론. 판단의 결론이 주문이지. 응? 자, 이유지, 이유. 자, 이유는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유라고 하지 않고 판단 사유라고 하겠지. 판단 사유. 사유가 이유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요 4번은 저 주문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그 주문을 이제 판단 결론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판단 결론이 주문이야. 그래서 주문을 미친다, 그 얘기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적절치 않은 것은 어디겠어요? 2번 질문이고, 18. 사정 판결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데, 일단 원고는, 국가 공공단체 상대로 해서, 그 구제 방식과 관련돼서 당의 취소 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는 거고요. 무효죠. 우리가 사정 판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취소 소송이지? 무효는 안 됩니다. 무효는 안 되는 거고, 직권도 할 수 있죠, 직권도? 직권할 수 있고 원고 청구와 이유가 있어. 다시 말하면 처분 위법이야. 위법이지? 이 경우는 각하야, 기각이야. 사령 판결은 기각이지, 기각. 자, 기각이지 각하 아니잖아. 응? 기각 판결하기 때문에 각하 아니잖아. 그쵸? 4번 틀렸지? 자, 20번 먼저 할게요. 자, 취소송 등에 대해서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되는 것인데, 일단 거기 보시면 심판과 관계죠. 자, 보세요. 우리가 필요적 심판이잖아?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 안 되는 소송이 있어요. 어디만? 무효 확인 소송만. 근데 이제 취소 소송하고 부작위 제3자 할 때도 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취소 소송도 필요적 심판 거쳐야 되는 거고 부작위도 필요적 심판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일단 행정심판과의 관계는 똑같은 거잖아. 그치? 똑같고 제소기간 준용해요, 안 해요? 제소기간. 부작위도 심판 먼저 거치면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소기간 준용합니다. 준용 조항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집행정지인데 취소 소송하고 무효하기는 집행정지 할 수 있어. 근데 부작위하고 거부는 집행정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집행정지가 준용 안 되겠지? 다음에서 사령 판결. 어디서만? 취소 소송만. 자, 부작위는 사령 판결 안 되잖아. 그치? 자,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인가면 간접강제죠. 간접강제 어디서 하는 거야? 간접강제는 거부처분하고 부작위에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작위법도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있는 간접강제인데 준용합니다. 준용하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은 어디겠어요? 2번이지? 자, 19번. 19번이 이제 간접강제 문제야. 그래서 이제 간접강제인데 우리가 간접강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소송에서 하는 거야? 심판서 하는 거야? 간접강제는 심판서 하는 거예요? 소송서 하는 거예요? 소송서 하는 거야? 심판은 간접강제합니까? 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하기 때문에 심판은 뭐 합니까? 의무 이행 심판이 있으니까 여기는 직접강제잖아. 직접강제하고 안 따르면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그냥 행심이가 바로 그냥 처분 내주지? 직접 처분 내주잖아. 그치? 그래서 심판에서는 직접 강제에 하니까 손해배상을 통한 간접 강제 안 돼요. 그치? 근데 이제 여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만약에 거부나 부작에서 이렇게, 거부나 부작 위법이래. 그쵸? 그래서 이제 거부나 부작이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지. 자, 이 법원이 행정법원 위법이래. 자, 법원이 거부나 부작이 한 게 위법이래. 자, 위법이면 행정청이 어때? 행정청이 구속력은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거부나 부작위가 위법이니까 뭐 해야 돼? 행정청이 가만히 있어야 돼. 다시 재처분 내줘야 되겠어. 재처분 내줘야 되겠지? 재처분 의무가 있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냐고. 자,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뭐 하는 거야? 자,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자, 행정청이 손해배상을 통해서 간접강제하는 거죠. 여기서 간접강제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간접강제가 9급 문제에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7급 문제하고 국회 사무처 문제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이게. 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강제가 나오면 문제 어려워집니다. 자, 문제 어려워질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재처분 의무를 행정청이 이행치 않았을 때 간접강제하는 거야. 그치? 그런 거잖아, 지금. 근데 만약에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했으면 이 이행 내용이 어떤 것도 관계없이 간접강제 합니까? 이행했으니까 간접강제 안 됩니까? 간접강제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야. 그치? 중요한 거. 근데 여기서 이행했어. 자, 이행했죠? 이행했는데 요 이행한 것이 얘가 무효야, 무효. 자, 이행했는데 얘가 당연 무효야. 당연 무효면 자, 이행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이행한 게 아니잖아. 이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간접강제 할 수 있다는 거지. 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 자,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이제 얘가 재처분 의무를 이행해야 되잖아. 자,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 잠고 있어. 안고 있으니까 행정청 그러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자, 예컨대 10월 30일까지 이행하라. 이때까지 이행 안 하면 너한테 1억 원 배상 명할 거야 하면서 이제 배상 명했어, 이렇게. 근데 얘가 뭐 한 거냐면, 요 기간이지. 요 기간 지났어.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거야. 기간 지나서 이행했다. 자, 이행했으면, 자, 이제 1억 원 받아내야 됩니까? 자, 받아내는 게 뭐야? 받아내는 거. 추심이지? 자, 기간 지나서 이행하면 추심할 수 있어? 추심 안 돼. 판례는 그러잖아. 간접강제가 요 기간을 지난 것에 대한 제재야? 제재하는 거라고? 아니면 단지 재처분 의무를 강요하는 거라고? 강요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이행했다면 기간 지났을지라도 요 돈은 더 이상 주시면 안 된다. 그치? 그런 판례죠. 자, 그래서 그 얘기야, 지금. 그러면 자, 19번에서 이제 보세요. 자, 갑은 공동주택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는데 을이 거부했다. 당의 거부처분 등에 대해서 갑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거부처분 취소한다는 판결 나왔죠. 옳지 않은 건데 1번 자, 을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 이제 간접강제에 실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주의할 거. 간접강제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확정판결 나온 법원. 확정판결이야 1심법원. 자, 또 한편 직권이야 당사자 신청이야? 당사자 신청입니다. 직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자, 대법원은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간접강제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잖아. 지나서 이루어졌죠. 이때 배상금 주시면 안 된다. 정확하지? 맞습니다. 3번 만약 갑이 을 거부 처분 등에 대해서 무효하기를 제기해서 무효하기를 받았을 때 이때 취소 판결에 있어서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되는데 간접강제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좀 어려운 판입니다. 3번은 암기하세요. 뭐냐면 3번 질문은요. 우리가 아까 어디서 되는 거라고? 간접강제는요. 부작위하고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야. 거부처분 취소 판결. 거기서 간접강제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자, 요 3번이 지금 뭐 한 거냐면 거부처분 등에 대해서 무효확인 구한 거야. 무효확인을. 근데 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이죠. 이 무효확인 소송이잖아, 지금. 이 무효확인 소송은요. 간접강제는 준용정 없다는 거야. 간접강제는 준용정 없는데 근데 이제 재처분 의무잖아. 재처분 의무는 준용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이제 간접강제와 관접강제 어디서 하는 거라고? 간접강제는
부작위 위법 확인서 송하고 또 한 가지.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야. 근데 3번은 지금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야. 거부 처분 무효 판결이야. 거부 처분 무효 확인 판결이지. 그치? 그래서 거부 처분 무효 확인 판결은 간접 강제 안 됩니다. 간접 강제 안 되고 단지 재처분 의무는 여기도 준용된다. 그런 거고. 자, 4번 가보세요. 자, 을이 취소 판결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해서 당은 무효. 여기 보세요. 재처분했어. 자, 의무 이행했지? 자, 의무 이행했는데 얘가 무효야. 자, 무효면 자, 이행했어, 이행 안 한 거야. 이행 안 한 거지. 안 한 거니까 간접 강제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자, 당은 무효입니다. 당은 무효면 이때 얘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간접강제 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거야? 아니면 간접강제 할 수 있으니까 요건 갖춘 거야? 요건 갖춘 거지. 갖춘 거라서 일단 4번은, 그죠? 자, 거기서 이제, 자, 자, 19번은 거기서 이제 4번이 틀렸죠? 자, 여기서 이제 요 문제는, 자, 변호사 시험 문제입니다. 자,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요 문제는 과거에 공무원 시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가 공무원 시험 뺏겼어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랬었고, 하여튼 여기까지 했고요. 자, 바로 그쵸, 시험 볼게요. 좀 쉬었다가, 그죠? 뭐 15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바로 올 테니까, 그죠? 좀 보시고서, 좀 빨리 보시고서, 자, 5분 쉬었다가, 35분에 할게요.